예,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오늘 주간 전략 무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시간대를 5시에서 7시로 잠깐 옮겼어요. 옮겼는데 앞으로도 7시 일요일 날은 7시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시간대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시간대는 맞춰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고 또 회원님들한테 문자 드려서 무료 방송 하게 되면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 자, 여러분들 증시가 아주 활활 탑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장 보통 장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됐을 겁니다. 그죠?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시장 장난 아닙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고는 있는데 코스닥도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들. 코스닥도 지금 직전고 좀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요. 물론 아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코스닥의 일부 IT 섹터들의 주가가 좀 약한 상태인 건 맞는데 결국에 매기는 그쪽으로 확산될 겁니다. 어서 오세요. 확산될 거니까 절대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어,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조금의 이제 변화가 좀 올 거예요.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올 겁니다. 예, 변화가 와요. 이 변화되는 흐름을 우리가 좀 잘 타야 됩니다. 잘 타야 되고요.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 어,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변화되는 조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수도 지수지만 지수도 지수지만 지수보다도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올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만큼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거듭 강조합니다만 지금 이 시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뭐 내 종목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엉뚱한 종목이 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꾸준하게 강조드렸듯이 그 내용을 아시고 오늘 이 무료 방송 들으시고 나서 이번 주 시장만큼은 이번 주부터만이라도 절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흐름, 삼성전자 이후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LG그룹주를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LG그룹주들, 지금 LG그룹주들도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LG 화학을 선두로 해서 LG그룹주들도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제가 LG그룹주 두 종목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LG그룹주 두 종목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거니까 제가 무료 방송에서 그동안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고 그러면서 대형주 장세에서 철저하게 대비 못한 분들 많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그룹주들의 뒤를 이을 만한 LG그룹주들 제가 분석을 드릴 거니까 오늘 메모 잘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메모하시고 그리고 그 메모하시고 메모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투자 판단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지금 7시인데요. 뭐 제가 뭐 매일매일 무방을 하기 때문에 방송은 뭐 오래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에서 방송을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꼭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 진행되는 동안은 중간에 여러분들 질문을 좀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린 내용들 잘 메모하신 다음에 매매 잘 하셔가지고 수익들 내세요. 그리고 수익들 내시고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저하고 또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으시면 그때 VIP 오시면 됩니다. 내지는 제가 이제 지난주 내지는 최근에 이 반등장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VIP 방송 그 뭡니까 카톡방이라든가 또 이런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었죠. 예, 그런 거 보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은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복잡한 장세가 될 거예요. 이번 주가 복잡한 장세가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자 수익 나신 분들은 혼자서 여러분들이 잠깐 수익 내고 나오기는 너무 아까운 장입니다. 너무 아까운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더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은 수익 난 거 자금 중에 VIP 회비 좀 잘라내서 VIP 가입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그 이상은 뭐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이거 보통장 아니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죠? 음, 모르겠습니다. 뭐 매일 단타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시황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 물론 지금은 장이 좋아서 단타 쳐도 수익은 나요. 단타 쳐도 수익은 납니다. 예. 나중에 보자고 여러분들. 단타 쳐가지고 수익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좌가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를 않아요. 한두 종목 단타 쳐가지고 조금씩 수익은 나는데 계좌 자체가 눈에 띌 정도로 불어나지 않습니다.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정말 시장이 강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사상 최고점 2731포인트, 2744포인트. 이제 뭐 백두산 또 거의 다 될 것 같고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내년에 2021년에 2900 얘기라고 있어요. 2900. 지금 2731인데 그죠? 네. 일단 내년에 3000포인트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저는 뭐 3000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000포인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도 시장에 대한 시각은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장이다. 3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2731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3000포인트 이상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시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보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카페라도 어서 주고요. VIP 회원 가입은요. 투자원금은 제가 3천 정도 미니멈으로 3천 정도 제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장이 좋아서 그 이하도 그 이하여도 수익은 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투자원금이 3천 정도 이상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VIP 회비 내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 미니멈으로 3천 정도 제시를 드리고 있으니까 VIP는 투자원금 3천 정도 이상 가지고 오시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예, 그것만 체크하시 바라고요. 자, 종목 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목 뭐 남발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강세장에서는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포트 종목이 3개에서 4개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중소형주가 주도하는 장에서는 포트 종목은 한 10종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세장에서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에서는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중소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10종목 안짝에서 리딩을 해야 회원님들이 따라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VIP 회원님들은 오셔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문자 드리는 대로 그대로 매매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포트가 구성되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 다 정리 드려요. 정리 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VIP 8시 8시 50분에 여니까 VIP로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그 진단 받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따가 안내 드릴 겁니다.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오늘 뭐 밤새더라도 진단 드려가지고 답변 드릴 거니까 카페에다 올려주셔도 돼요. 안 되면 VIP로 오시면 내일 바로 진단 드리고 안 되는 거 정리해서 주도주로 가고 괜찮은 거 들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자, 그 내용은 제가 VIP 관련해서 조금 이따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 자, 질문은 조금 이따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숨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뭐 방송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숨 쉬지 않고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갖고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증권시장, 그죠? 코스피가 드디어 정말 이 박스피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사상 최고 강진이 나오고 본격적인 강세장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이슈였는데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 여기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기다 최후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세 번에 걸쳐서 초대형 악재가 오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 이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최후 코로나를 기점으로 증시가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장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앞에서의 강세장 분위기가 단기적인 악재를 이겨내고 재상승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장 대단한 장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상했던 또 그대로 가잖아요. 앞에서의 강세장이 지금 연결된 겁니다. 전형적인 N자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점 곡파했고요. 한국 증시가 1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시장은 지수 고점을 함부로 예측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장은 지수 고점이 어디가 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함부로 예측하지 마세요. 조만간에 꺾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분위기를 절대 여러분들은 영위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이 장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 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비견한 예로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지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강하게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펀더멘털이 훨씬 더 좋아요. 코로나19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 증시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죠? 주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모두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여러분들.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강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중국 증시, 일본 증시까지도 강세장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코스닥도 20년 내 최고가 경신이 제가 보기엔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20년 내 최고가 932포인트죠. 932포인트. 932포인트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 뚫을 겁니다. 코스닥 이번 주에 932포인트 뚫어요.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에 뚫고서 쉬거나 내지는 그냥 뚫고 가는 그런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사상 최고가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난 2019년에 폭등 장세 이후에 무려 20년 동안 주가가 장기 횡보세를 기록했거든요.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이거 매물 별로 안 돼요. 매물 압박 크지 않습니다. 이건 별로 매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도 역사적인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역사적인 최고가 경신하게 되면 뭐예요? 고점 매물 없죠, 여러분들. 그죠? 932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매물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어떻게 주가는 급등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시장의 위력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이 지수 위에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막 주가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물려있으면 물린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이 없어서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떻게 돼요?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 상승세는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이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단 1년 동안 터진 시세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아시겠습니까? 이게 단 1년의 기간 동안 터진 시세란 말이에요. 물론 이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분명히 다르긴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시장은 그렇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온다 라는 점에 주목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지금 탄력이 좀 약합니다만, 코스피 보세요, 여러분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가 마치 중소형주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중소형주처럼 급등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2위 종목인 하이닉스가 중소형주 뺨치는 주가 폭등 장세가 나옵니다. 이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군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증권시장이 이거는 보통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중기적인 흐름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작한다라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한국 증시는 중간 바닥 찍고 올라갈 겁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고,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참 무방도 많이 해드리고 한기수 한큐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요즘엔 한기수 한큐를 이제 뭐 1년이나 방송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뭐 한큐를 통해서 본부는 다 했습니다. 정말 시장 자체가 살아난다라는 걸 뭐 말씀드렸고,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강세장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아, 많이 올랐네? 이거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지만, 그러나 한국 증시가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방금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지금 시장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아셨으면 3번. 3번.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벌써부터 시장이 지금 요만큼 올랐다라 그래가지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응? 요거 올랐다고 지금 벌써 무서워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너질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 시장은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렀죠. 지난 10월 달과 11월 달은 어디를 보라? 2021년 내년 증시를 봤을 때 여기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대놓고 얘기했었죠. 장이 조정권이고 아직은 주가가 별로 올라가는 조짐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제 말들을 뭐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죠. VIP 오실 분들은 이럴 때 오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뭐 VIP 회원가입 시키려고 하면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시황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분들은 오시려면 지금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대표적인 IT 대형주도 우리가 다 들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10월 달과 11월 달 조정 장세를 통해서, 조정과 반등 초동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2021년 장세를 대비했을 때 지금 10월 달과 11월 달은 기가 막힌 유망종무단 매수의 탐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지금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도 분명히 신고가 행진에 나서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 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도 월등히 강한 상승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 결국에 한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탄력적이고 강한 상승세를 뿜어내지만 결국에 한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하고 궤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가다 꺾이거나 하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 증시는 이만큼 갔다고 쳐요. 미국 증시는 지금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증시가 가다 꺾이잖아요. 한국 증시도 급락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미국 증시를 등한히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서 걱정할 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기간주증이 나타났고 박스권 상단 사상 최고점 돌파했다는 기간주중 후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고 했죠.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선 겁니다. 금요일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한 겁니다. 일부 경제지표가 좀 개선되고 하는 부분들도 뭐 호재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에서도 백신 개발이 임박했고 이번 주 12월 10일이죠. 12월 10일을 기점으로 미국 FDA에서 최종적으로 백신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12월 1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긴박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결국에 FDA 승인은 12월 10일 날 승인이 날 거로 보고 있고요. 12월 11일 날 접종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파이자의 백신 생산량이 당초 기대에 너무 못 미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백신이 나왔다는 얘기, FDA 승인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치료제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제 접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바탕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국 증시는 오른 상태에서 충분하게 쉬고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백신이 만들어짐에 따른 그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그죠? 이런 가운데 부양대책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재료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의 반등은 아직은 시작이다. 그죠? 미국 증시의 상승은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살아있는 선에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으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강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지금 이렇게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가 지금 좀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애시당초는 국내 증시가 저는 금요일 날 정도 선에서는 약간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일 거래량 근래 들어서 최고의 거래량이 터진 가운데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특히 월봉상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은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지금 시장은 중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분명히 살아있고요. 대세 상승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국내 증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수가 1500포인트, 1400포인트 떼서 2700포인트까지 한순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보통 사상 최고점을 돌파를 한 상태, 직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시장은 그냥 고점을 뚫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통 사상 최고점 부근에 갔다가 밀리거나 내지는 고점에서 살짝 돌파했다가 밀리거나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사상 최고점을 더 많이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앞에서 물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장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분명히 단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경계 매물 부담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5일이평선 중심의 강세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나오는 조정이 급락 조정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지금 장은 가서 뭐 내일 정도까지 잠깐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갔다가 분명히 눌림노라든가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2600선이 사상 최고점이었죠, 여러분들. 앞으로 코스피는 제가 보기엔 2600포인트, 26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하락 조정이 아닌 갔다가 단기 상승에 따른 초폭의 눌림 조정과 함께 대체적인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보세요. 삼성전자도 지금 일봉상 주가는 5일이평선 중심으로 강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기관들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세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파죽의 랠리가 나옵니다만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대체적으로 사상 최고점 7만원, 뭐 6만 5천원, 7만원 넘어간 상태인데 대체적으로 6만 7, 8천원 선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중기적인 전망은 제가 목표가 얼마를 했죠? 저는 9만에서 10만원까지 일단 보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폭락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쉬어가는 조정이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강세가 나오면서 저는 9만에서 10만원 목표가는 아직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도체 업황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반도체 업황은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뭐 난리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 내년에 뭐 다시 한번 초황국면 올 거다라는 그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야 뭐 맨날 보던 기사고요. 지금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1,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1 현실화나 신호는 뚜렷하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충분하게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무료 방송에서 무료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삼성전자 후속이 될 수 있는 LG그룹주를 제가 분석을 드릴 거예요.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추격 매수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 있지만 쉬었다가 여전히 뭐 9만에서 10만원 목표가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직은 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삼성전자보다 늦게 출발해 가지고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좋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좋을 겁니다. 왜? 디램 업황이 내년엔 뭐 본격적인 초호황 국면에 들어갈 것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 부분의 매출이 100%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 종목도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쉴 겁니다. 그러나 쉬었다가 내년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엔 뭐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코스피 시장이 강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주말 동안 신문기사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증권시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증권시장의 신문이 아주 뜨거워요. 그죠? 네. 아주 그냥 증권시장이 폭발할 것처럼 그냥 모두 다 지금 현재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인터넷 보시고 신문 보신 분들 맞습니까? 맞죠? 맞으면 5번 쳐보세요. 온갖 매스컴들이 증권시장이 한순간에 대폭발할 것처럼 아주 엄청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죠? 예. 신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코스피 지수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하니까 아주 뭐 증권 시장이 뭐 엄청나게 지금 당장 대폭등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신문이 오히려 더 흥분을 해요. 신문이. 이럴 때 조심하는 거예요. 저런 기사를 보면서 신규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또 들어와요. 그래요? 저런 기사를 보면서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런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은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단기 차익 매물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물론 이 장은 꺾이는 장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더 가려면,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더 가려면 곧바로 가는 것보다 좀 쉬었다가 다시 가게 되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래요.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의 강세장을 누가 이끌었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끌었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지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약간 쉬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야, 주식 팔아야 되는 거야? 주식 안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방금도 제가 마셨듯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라서 약간 쉬어가는 조짐이 나오더라도 이제 2600선 정도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승장을 이끌었던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요 두 종목하고 최근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요 세 네 종목, 말 그대로 손가락으로 꼽는 몇 종목이 지금 강세장을 이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가다가 좀 쉬면서 뭐가 가는 겁니까? 이제 덜 올랐던 후발주들이 가는, 후발주. 아시겠습니까? 후발주들이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장세가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장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 셀트리온 외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 2위죠. 얘네들이 쉬어가면서 어디가 됩니까? 얘네들이 쉬면서 새로운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 후발주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코스피 시장대로,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대로 이제 덜 올랐던 후발주들의 본격적인 반등 장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내일 이유는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시장의 강세 기조가 워낙에 강해서 아마 내일도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을 세우거나 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가거나 할 겁니다. 이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죠.
단기 관점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나서 밑에서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겠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들고 있는 전략이 맞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좋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코스피 대형주들, 코스피 종목군들 중에서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덜 올랐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그리고 성장성과 실적 호전인의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들. 시황 얘기는 더 해드릴 거 없어요. 바이든 정부 이제 출범하고요. 백신 12월 10일 날 FDA 승인 얻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11일부터 미국은 본격적인 접종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시기 바라고,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강한 것은 이렇게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 호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아시겠죠? 자, 이런 호재들 때문에 국내 증시가 강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백신 수혜주가 단기 관점에서 보시라 그랬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5G, 2차전지 횡강. 보세요. 반도체 제일 앞에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업종에 대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찝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과연 그럼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인가? 지금 건설주들이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그냥 개차반 돼버렸죠, 여러분들. 그동안 뭐 20몇 번에 걸친 N차 대책이 나오면서 아주 부동산 시장이 개차반이 돼버렸습니다. 새로운 건설교통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제 공급 위에 정책이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코스피 대형주가 그냥 이것저것 호재들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워낙에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대형주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조그만 재료들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건설주들도 정부의 이 공급 우위 정책을 만약에 펼친다라고 하는데 건설주들도 한 번은 더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항상 주도주를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건설주는 주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정책 테마주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좀 늘리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순환 상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가잖아요. 지수는 많이 갔는데 얘네들은 그동안 같이 주여가지고 성장성은 별로 없는데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나마 같이 주였고 그나마 실적은 좋아져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어요. 왜? 성장성이 약합니다. 성장성.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고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만큼 간사하다 보니까 지수 대비 이격이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재료 붙여가지고 얘네들이 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주들도 금요일날 올랐습니다만 얘네들과 알게 모르게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건설주가 언제 저기까지 갔는지 올라왔습니다. 증권주들도 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증권주들도 좀 갈 수 있는 여러 건 있습니다만 주도주는 아닙니다. 보험주들도 올랐습니다. 조선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해운주들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들도 올랐고요. 정유주, 철강주까지 전통적인 굴뚝주들도 이미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포스코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요? 아이고, 천만에 말씀 천만에 공통. 이제는 얘네들은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지수가 이번에 가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쉬잖아요. 어디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까? 이런 종목군들부터 먼저 무너져요. 이런 종목들부터. 아시겠죠? 이쪽은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올라서 약간의 쉬어가는 조정은 나오더라도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도 삼성에 있을 때 LG와 같은 종목들 삼성전기 덜 올랐죠. 이런 성장주들은 잠깐의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면서 이들 종목들은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요. 그죠?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 정도 제가 말씀드렸고 현대차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전통적인 굴뚝주가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들은 성장 가치들 중에 덜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LG그룹주를 제가 말씀드렸죠. LG그룹주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삼성, IT 계열에서는 삼성 다음에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G전자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를 좀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LG전자 오늘 제가 오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이 좀 크시고 그리고 별도 계좌를 가지고 한번 가지고서 가볼 분들은 LG전자에 주목을 하십시오. 사라, 팔아라 까지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든 팔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LG전자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를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여러분들 보세요.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들 좀 올라가니까 최근에 대형주들 좀 얘기하죠, 여러분들. 한 대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어디입니까?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갔을 거예요. TV 방송에서도 저기서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제가 한 큐에서 나갔던 그 그림이 있는데 잘 보세요. 시세가 다 터지고 나서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구간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TV 방송을 통해서 11월 13일 날 추천을 드렸고요. 8만원 목표가를 제가 8만원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8만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9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8만원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13일 날 삼성전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이고요. 삼성전자 우리 회원님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꽤 많아요.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를 11월 13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날이죠, 여러분들. 일단 양봉 나오는 이 구간, 요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그리고 이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매수하실 분들 별도 계좌로 가질 분들은 잡으십시오라고 제가 분명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금요일날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남들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대형주를 가지고 대형주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이유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대형주를 먼저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먼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코스피는 많이 가는데 코스닥은 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를 먼저 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좀 보셔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그죠?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미 다 확인됐거든요. 코스피를 중심으로 이 그림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지난 2017년 장세 1년여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코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응? 코스닥은 1년의 기간 동안 45도 각도가 아니라 거의 10개월 동안은 바닥에서 약간 고개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단 2달 동안 수직 폭등이 나왔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대형주만 간 겁니다. 그게 외국인 주도의 장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라든가 이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대신에 등치가 큰 종목이니까 저를 보시라고 얘기해도 안 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우리는 분명히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등치 큰 종목들, 저 종목을 가지고 포트에 넣어 두십시오 한 겁니다.
그죠? 결국엔 제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지금이 그 장세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증시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괜찮은 종목이 좀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이 있을 때 LG화학도 남아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도 괜찮아요. 얘네들로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현대차도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 여기 있는 5종목과 그나마 현대 기아차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이제 시작이니까 이것도 아직은 괜찮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후발주를 봐라. 현대차는 아직도 괜찮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종목이 뭐냐면 LG전자입니다. 이제 보셔야 돼요. 응? LG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가고 나서 LG전자가 안 따라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LG전자는 지금 실적도 엄청나게 좋죠, 여러분들. 그죠? 아시다시피 LG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9천억 정도. 단기순이익도 6천억입니다. 전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그죠? 가전사업 부분들과 그리고 대형 TV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오면서 LG전자가 이렇게 그동안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개가 들고 있죠. 차트 예쁘죠? 저는 차트 매니아가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LG전자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죠. LG전자의 아킬레스건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 LG가 롤러블 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롤러블 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거예요. 기사도 보셨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LG전자가 롤러블 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요겁니다. 평상시에는 요런 똑같은 스마트폰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접합폰이 있어요. 요걸 쭉 빼면 화면이 이렇게 커지는 롤러블 폰입니다. 삼성 LG전자가 7년 만에 휴대폰 반전을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롤러블 폰에 대한 인기가 삼성의 갤럭시 폴드 수준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LG 스마트폰 쪽에서는 폼팩터를 중심으로 이 부분에서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LG전자의 아킬레스건인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화웨이의 위치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LG전자가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LG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은 바닥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치고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LG전자의 실적 급등세는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LG전자는 또 한 번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여러분들 현금 있거나 좀 등치 큰 종목 가지고 좀 보시는 분들은 보셔라라는 얘기합니다. 사고 팔아, 사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제가 LG전자를 보는 시각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든지 팔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는 괜찮게 보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LG전자, 예, 그나마 대형주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차 아직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G 이노텍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 이노텍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고요. 지금 광학 렌즈 사업 부분들을 중심으로 LG 이노텍의 실적이 너무나 좋고요. 여전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스마트폰 시장이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도 지금 현재 금요일날 주가가 6.2% 강세를 기록했는데 이 종목의 주가 상승세도 이제 서서히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LG이노텍도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급등한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이제
후발주로 따라갈 수 있는 LG전자를 선두로 해서 현대차라든가 LG노텍 이런 대형주 쪽으로도 좀 보셔도 된다. 이제 엉뚱한에 뭐 철강주를 쫓아가고 건설주를 쫓아가고 뭐 은행주를 쫓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미래 성장성과 그리고 미래 실적 전망치가 있고 경쟁력이 따라 붙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게 이런 종목의 후발 주도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에요. 후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를 쫓아가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내용 체크되신 분들 7번. 7번. 자, 체크되셨죠? 예. 자, 이제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얘기한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 그나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항공주하고 여행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들과 항공주들은 시세가 아직은 안 끝났다. 다만 여행주가 이제 많이 올라서 지금 하나투어라든가 참좋은여행 모두투어 지금 대박 터졌죠,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들 다 한규수에 한큐에서 다 이미 방송에서 다 나갔고 다 추천드리고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죠? 방송에서 다 나갔고 추천드리고 나왔는데 예, 방송을 내려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미 다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들 참좋은여행 그죠? 11월 10일 날 목표가를 8,000원 얘기했는데 지금 참좋은여행 주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음? 참좋은여행 주가가 목표가 8,000원 얘기했는데 지금 주가 12,000원까지 갔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11,100원입니다. 그죠? 11,100원이에요. 자, 참좋은여행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나갔고 지금 이날 11월 23일 날을 기준으로 40%지만 이 종목은 수익률이 지금 80%가 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11월 10일 날 방송에 나가서 추천드렸고 이때는 15%입니다만 지금 거의 한 4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또 있죠. GKL 그리고 제주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TV에서 나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진에어까지 제가 TV 방송과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에요. 다 시세가 터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 아까 이제 우리 회원님들 가지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이 항공주들은요. 자, 우리 회원님들 나간 거, 자, 문자 나간 거 확인 다 시켜드렸습니다. 80%예요. 물론 갔다가 좀 밀리겠습니다만 80%고 회원님들 다 가지고 있는 거, 자, 우리 회원님들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또 얘기합니다만 우리 방은 뭐 우리 카페에 뭐 후기 같은 거 쓰라 소리 안 합니다. 어디 우리 뭐 다른 방 보듯이 우리 방 뭐 후기가 가지고 후기가 없네요. 이제 그런 고리타분한 시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죠. 자, 우리 방 카페에다가 글 쓰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대신에 안 하시 그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리는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 그죠? 일단은 이 여행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라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 무료 카카오톡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 뭡니까?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백신 아닙니까? 백신 수혜주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재개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인 것이고 더군다나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참 좋은 여행이 하나투어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무급휴직을 시작한 반면에 참 좋은 여행은 역발상으로 미래 상품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대박이 터졌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물론 해외 여행이 내용 본격적으로 진행될지는 봐야 됩니다만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해외여행 단 일주일 만에 100억 대박이 나타났고요. 이 종목이 3년 평균 1년에 300억 정도 매출인데 불과 결국 일주일 만에 100억이라는 얘기는 이번에 완전히 초대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본격적인 영업재개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 좋은 여행은 말 그대로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도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주들을 먼저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고 우리도 이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방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여행 관련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한 방에 대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원님들은 최근에 힘들었지만 빠른 속도로 좀 계좌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자님 자 계좌 신고가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제니치님도 계좌 신고가 났습니다. 이게 2일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이제 4일날은 우리 김연아 선생님도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그랬고, 그죠? 배추님도 플러스 된 지 3일 정도 됐다. 그죠? 윌리엄스님, 오민이도 늘어나죠. 여러분들 우리 방은 그 누구보다도 빠른 속도로 계좌가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계좌가 터지기 시작할 거로 봐요. 남들보다 훨씬 빠른 그런 수익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행주들은요, 이번 주에도 시세는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시세 분출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공주들 일단 하나투어라든가 참좋은여행이라든가 이런 여행주들은 이미 시세가 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는 뭐 추경 매수나 이런 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대신에 파라다이스 GKL도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죠.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관심을 좀 가져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항공주들입니다. 그게 바로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들은 이번 주에 시세 분출이 조금 더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인 여행이 시작됩니다. 항공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폭과됐고 못 올랐던 종목의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항공, 진에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에어부산도 또 아시아나항공도 또 한국공항도 이런 종목들도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항공주들의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건 있으니까 백신 수혜주들 이번 주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창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더 여러분들 주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장은 여러분들이 혼자 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주식을 하셔도 제가 보기엔 뭐 10% 수익은 충분히 나요. 종목으로 치든 계좌로 치든 간에 10%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장이면. 근데 제가 얘기하죠.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 10% 먹으려고 주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려면 하지 마세요. 뭐하러 이거 합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 수익은 단기적으로 낼 수 있어요. 문제는 꺾일 때. 꺾이면 10% 수익 낸 거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됩니다. 예. 어디서 팔지 모르고 조정장도 대처를 못해요. 그리고 이 좋은 장에서 겨우 10% 수익을 목표로 주식한다? 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 고생을 합니까?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죠?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고생입니다. 근데 겨우 10% 먹을 주식해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런 장에서는 제가 분명입니다. 계좌를 기준으로 제가 분명히 우리는 한두 종목 뭐 수익 난 거 그런 걸 제가 얘기 안 하고요. 우리는 분명히 계좌로 얘기합니다. 계좌 수익으로 해서 지금 12월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12월이면 이제 2021년 시장이 시작됐다 그랬죠.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 계좌 수익은요, 아무리 적어도 30%에서 100%까지는 잡고 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30%도 제가 이제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최소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크게 보고 준비를 하세요. 지금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구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잘하셨고요.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라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뭐 VIP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수혜주들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더 얘기할 거 없어요. 또 반도체, 또 5G, 또 2차전지, 소소탱화,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안 가요, 아직도요. 그죠? 안 갑니다. 이미 시세가 나서, 특히나 지금 코스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던 부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세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었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장입니다. 보세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외국인들의 수급동입니다. 기관들은 지금 오합조질에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강하게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차례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수가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선물에서 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가 좀 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피는 매수하는데 코스닥은 안 사죠. 그죠? 그리고 안 사는 것처럼 하다가 한꺼번에 확 들어왔고, 최근에 코스피 종목 매수할 때 코스닥은 안 삽니다. 근데 팔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의 제가 보기엔 대형주 매수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코스닥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의 반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코스피가 조정받을 때 코스닥도 같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정 끝나고 나면 다시 코스닥 종목들의 반격이 나올 거고요.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 코스닥의 반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솔메트님 잘 이겨내셨네요. 그래요, 잘 이겨내셨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게 뭐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빠질 때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는 게 코스닥이다. 출발은 비록 늦지만 그러나 나중에 속도가 붙는 게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직전 고점 돌파하고 이만큼 가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직전 고점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에 탄력이 붙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강세장을 누가 이끕니까? 삼성전자가 이끕니다. 하이닉스가 이끕니다. 뭐예요? 반도체 아닙니까? 물론 반도체 디램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긴 합니다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내년에 백신이 개발이 되게 되면 반도체 투자도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거예요.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 삼성전자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장 나온다 그래가지고 코스닥 종목 털고 지금 현재 뭐 건설주 사고 은행주 사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시지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뒷북치지 마세요. 알고 움직이세요. 더디더라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코스닥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2017년 장세 속에서 코스피는 1년 동안 주가가 45도 각도로 올라갈 때 코스닥은 무려 10개월 동안 시장에서 왕따가 됐습니다. 그러나 단 2달 만에 대박이 터졌어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값어치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장은 그때 2017년처럼 그렇게 기간 텀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왜? 미래 신성장주는 코스닥에 다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미래 신성장주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기아차도 그나마 수소 전기차 때문에 미래 성장주로 부각되는 겁니다. 얘네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미래 신성장주는 어디 있습니까? 코스닥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번 주에 백신 수혜주들 다 털고 나올 겁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까지 다 대박 털고 백신 수혜주들 다 털고 나올 거예요. 아마 이번 주 12월 10일이 이제 FDA 승인이 떨어지는 날이니까 그 전월 중심으로 우리 다 털고 나올 겁니다. 다 털고 어디로 갈게요? 반도체. 잡으셔야 돼요. 시세가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으면 야금야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거 마지막 눌림목이라는 느낌 안 드세요? 원익 IP가 쓴 종목도 신고가 나오고 있고 K스택 같은 종목도 신고가 나오고 있고 디바이스 엔지 지금 신고가입니다.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백신 수혜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만 백신 수혜주들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전부터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삼성전자도 방송에 나갔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무방을 통해서 얘기한 종목입니다. 아직 안 갔죠? 수익은 났습니다만 아직 시세가 안 났습니다. 사이맥스도 신고가 나오고 YIK, 디바이스 엔지 수익률이 지금 55%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테크인과 서진스템 이제는 뭡니까? 5G 관련주들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주도주다라고 얘기했던 종목군들을 섹터를 중심으로 지금 포트에 그리고 한 규수의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반도체 부품주들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 막말로 지금 6만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 갔죠, 여러분들. 만원 올라갔죠. 만원 올라가면 한 20%도 안 되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겨우 요거 뭐 20%도 안 되는 거 요거 올라가면 뭘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코스닥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본이 60%, 70%, 80%예요, 여러분들. 더 얘기 안 합니다. 더 듣지 마세요. 엉뚱한 대형주들 쫓아가가지고 또 엉뚱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잡주 들고 있지 말고 반도체 장비주 이거 잡으셔야 돼요. 가고 나서 손은 들지 말고 가기 전에 잡으십시오. 모르면 VIP 오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반도체 장비주 보셔야 됩니다. 조급증 내지 마시고 이럴 때 잡는 거예요. 많이 안 갔을 때 야금야금 움직일 때 야금야금 매집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얘네들 털고 있지만 기관 외국인들 세력들은요 야금야금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많이 가는데 왜 반도체 소재주들은 못 갈까요? 갑니다. 그동안 좀 올랐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못 간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 개인들이 가세하면서 시세 분출이 본격화될 겁니다. 반도체 봐라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또 뭐합니까? 자, 5G 빼면 또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제가 포기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좀 지루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합니다. 5G 욕을 처먹어도 안 해요. 왜? 결국엔 내가 이길 거니까. 5G는 수급 한번 보세요. 가셔가지고 종목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야금 기관 외국인 매집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노와이러스 회사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RFHC 화이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이솔루션 많이 빠졌죠. 서진 스템 솔리드 같은 대표적인 대장주 있죠. 이제는 저가권의 대한광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지전자 뭐 이런 종목들 RM테크놀로지들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함에 따라서 성장 가치는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 위치가 5G가 된 주들은요. 이게 뭐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일단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 종목군들의 흐름은 안 간 것 같지만 다른 종목들처럼 이미 다 저점 찍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5G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만 못 가는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5G 관련주도 대지간에 저점 찍고 다 어지간에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해서 내 종목이니까 많이 못 간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내 종목은 좀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도 보셔라라고 그랬고 5G도 보셔라고 했습니다. 몰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2차전지, 지금 우리나라 도로에는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합니다만 전기자동차는 우리나라 도로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돌아다녀야 된다. 그때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고 LG화학,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의 성장세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발 중소형주들 삼성, SDI와 LG화학에 뒤를 이을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나머지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 수소는 뭡니까? 미래 새로운 에너지원이거든요. 전기차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주도 섹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또 제재료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 종목들에 대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또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 맨날의 종목이 아니라 후발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면서 동시에 뭐랍니까? 백신 수혜주들에 대한 단기 관심과 함께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까지는 태양광은 나중에 보자고요. 4개 섹터만, 5개 섹터만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 되고, 얘네들 쪽으로 매기가 이번 주부터 서서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이번 주에 당장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매수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매수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조짐이 나올 겁니다. 그 조짐이 있을 때 그때부터 매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가 될 거로 보여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저 앞에 간 삼성전자 보면서 불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다음 시세를 준비하자. 후발 주도주로서 LG전자 제가 말씀드렸고, LG전자 더불어서 LG노텍과 현대차장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백신 수혜주들 한 주 정도 더 시세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서서히 본격적인 코스닥 시장의 대반격에 준비를 하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시는 분들, 자, 1번 한번 쳐서 1번. 자, 1번. 그래요. 이해되시겠죠? 예. 자, 뭐 제가 준비한 건 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이상 드릴 건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동안 뭐 무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TV 방송은 지금 출연 안 하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접촉할 수 있는 이제 저기는 이제 뭐 유튜브하고 무방밖에 없습니다. 무방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분석드렸던 내용대로 시황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예요, 여러분들.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라는 거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뭐 종목까지도 다 완벽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맞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 좋은 여행, 거의 80% 이상 수익, 하나 투어, 이런 백신 수혜주를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들 종목 가지고 우리도 이제 수익을 낸 거 다 보여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좌를 중심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제 수익권,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그대로 우리도 그런 종목 가지고 뭡니까? 백신 수혜주 매매했고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YIK, 디바이스 엔지 같은 이런 IT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도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계좌가 플러스로 나는 이런 시세가 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장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고 충분하게 얘기해드린 대로 우리도 그렇게 매매를 했고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본격적인 계좌 수익이 터지는 그런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경계감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좀 안전한 종목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매매로 단행을 하자라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여러분도 꼭 체크를 하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VIP 요거 간단하게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일단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참고할 내용들과 참고할 종목군들 참고하시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 매매하셔서 매매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대해서 매매가 좀 불안하시거나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 한 대표 VIP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에 고객센터가 제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15806848 요거는 자, 내일 아침에 한 8시 30분 이후에 전화하시면 요거 전화 받을 겁니다.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VIP 가입할 수 있도록 전화 받을 거니까 전화하시기 바라고 요게 통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간편 ARS 결제 0234904678 요거 한 대표 전용 간편 결제 ARS 번호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품은 1개월 상품이 110만원짜리가 이제 88만원 줄었고요. 여기다가 5일까지 추가가 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은 264만원에 20일 추가네 거의 한 달 추가죠. 지금 12월입니다. 3개월 가입하게 되면 이제 3월까지 가는 건데 3월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자, 고점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 가입하시는 날도 문자 나가니까 일단 VIP 가입하시면 바로 문자 수령될 겁니다. 그러니까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무방 진행할 거니까 가비아님 무방 참조하시면서 잘 대응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상품 이렇게 되니까 요거 참고하시 바라고. 그리고 VIP 가입하시고 나서는 내일 8시 50분 정도에 제가 이제 VIP 방송을 열 거예요. VIP 방송을 열면 이때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이때 가지고 와서 VIP 방송에서 진단 받으세요. 카페에도 올려주셔도 되긴 됩니다만 VIP 오셔서 진단 받으시면 더 빨라요. 그래서 VIP 오시면 안 되는 종목들 정리해서 주도주로 갈아타고 가져갈 건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뭐 대표님 팔고 가겠습니다. 못 옵니다. 못 팔아요. 어떤 걸 팔지도 모르니까 오셔서 제가 과감하게 팔으라고 하면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안 되는 과감하게 팔고 그리고 주도주로 갈아타는 그런 매매를 갈 거니까 주식 가지고 오시 바라고요. 가지고 오시 바라고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듭 얘기입니다. 우리 방은 잡주 매매 안 해요. 잡주 매매 안 합니다. 잡주 매매 안 하고 오셔가지고 급하게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급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도 합니다만 뭐 지난달 매매한 거 지난달 11월달 매매한 거 다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뭐 종목도 다 단기 수익 다 나왔어요. 다 나옵니다. 그죠? 다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런 단기 매매 수익이 크지 않고요. 저거보다도 뭐가 커요, 여러분들? 주도주 수익이 큽니다. 중기 주도주 수익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132%, 79%, 71% 여기서 대박 터지는 것이거든요. 요런 주력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단기 매매 성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나 잡주는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문자 대응은 100% 문자 대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급적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100% 문자 대응 가능하니까 급하게 매매 안 해요. 그렇게 급하게 매매 안 하니까 여러분들 문자 대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뭐 90% 이상은 문자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 하시기 바라고요. 직장인분들, 주식처분들,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한 시장이라는 거, 또 특히나 한 대표하고 VIP 매매는 이런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직장 가셔서 시세 보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문자 대응만 가끔 보세요. 그리고 주식분들 모르잖아요.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어르신들 가방 메고 배낭 메고 놀러 다니시면서 자 문자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훨씬 더 안정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우리 카페 있죠? 카페 가시면 한 대표 사진 있을 겁니다. 한 대표 사진에
요 카페에 있어요. 카페 가시면 여기 자 정형 게시판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VIP에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시면 제가 여기다 종목 진단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진단 답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드릴 거니까 일일 종목 진단 올리시고 이렇게 진단 받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고요.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시기 바라고 이번 주 제가 얘기합니다. VIP 방송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하루라도 일찍 오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시겠죠? 그 점만 아시고 과감하게 움직이셔서 이번 주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2021년에 나는 제대로 된 계좌 수익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아니라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예, 고생하셨고요. 좀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이후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공부 좀 많이 하셔가지고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드렸던 종목 대형주 세 종목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 항공주들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들 저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IP 오실 분들 하루라도 늦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오셔가지고 저하고 내일부터 좀 더 적극적인 대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이번에 진짜 돈 버세요, 여러분들. 내년 1년은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내년 1년은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 보통장 아니에요.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회원님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